자, 오늘 광합성 마지막 시간으로 세포업과 광합성 비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암반응까지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요. 명반응과 암반응을 통해서 이제 광합성 생성물인 최종 화학 에너지 생성물인 이제 포도당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좀 기억해야 될 거를 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응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죠. 포도당 한 분자가 이제 산화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요 반응의 이제 역반응 과정을 이제 그대로 그려보시면 되는데, 포도당은 결국 이제 그 세포업을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소는 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랑 같이 해서 그래서 포도당은 이제 수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산화되고, 그리고 산소는 수소를 이제 얻기 때문에 얘네 이제 환원이다. 그래서 세포업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이 이산화탄소로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ATP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ATP 나오는 거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ATP가 인산화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기질 수준 인산화다.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이제 4ATP가 만들어져요. 해당 과정에서 EATP, TCA 회로에서 EATP. 그리고 이제 우리 산화적 인산화로 28분자의 ATP가 형성이 돼서 총 이제 산소호흡을 하게 되면은 32분자의 ATP가 형성된다. 이런 과정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엽록체나 아니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건 다 에너지 전환 세포 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지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화학 에너지 형태의 포도당이, 그죠? 또 다른 화학 에너지 형태의 ATP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광합성은 이거 이제 역반응입니다. 역반응. 그죠? 이렇게 역반응돼서 얘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빛을 받아서 광분해 되죠. 그렇죠?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서 얘는 이제 수소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환원돼서 포도당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암반응에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애가 분해돼서 산소를 만들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힐의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루벤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물이 분해돼서 산소를 만든다. 그럼 얘는 이제 산화돼 버리는 거죠. 수소를 잃어버려서.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요 반응식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 얘가 산화되면서 나온 여 전자는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산소되면서. 전자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구다? 지금 그 광합성 반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NADP 플러스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될 것이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구였어요? 얘가 산화돼서 나오는 그 전자, 그거는 이 전자는 산소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 이런 것들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또는 일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많은 책 중에서 이 그림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잠깐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세포과 광합성에 대한 그림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림을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로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이 유기적 관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아마 큰 강점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빛이 있는 광합성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죠? 빛이 들어와서 빛에 의해서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출발점이 되죠, 그렇죠? 여기 물.
예, 물이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 돼서 이 물이 광분해돼요. 그죠? 물이 광분해됩니다. 물이 광분해되면 이제 물에서 나오는 산소, 요건 이제 부산물로 이제 이렇게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요 전자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수소이온하고 그래서 요 전자가 이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전자가 이동돼 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요거는 이제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제가 이대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자 때문에 이제 수소이온이 펌핑되는 과정들이 나타날 거예요. 전자가 수소이온이 펌핑이 되고 수소이온이 펌핑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능동수송이 이제로 이제 수소이온을 이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 시킨다. 그러면 이 수소이온은 ATP 합성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겠죠. 다시 스트로마 쪽으로 이동하면서 ATP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광인산화 과정인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여기 이제 보면 NADPH인데 NADPH라고 하는 건 이제 명반응 산물이죠. 예, 우리 다 이제 명반응 산물입니다. 명반응 산물로 만들어진 NADPH, 명반응 산물로 광인산화로 만들어진 ATP. 이 두 개의 반응이 암반응 켈빈 회로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나온 애들은 다시 이제 NADP가 플러스가 돼서 틸라코이드로 이동하게 되고 ADP도 다시 틸라코이드로 이동하게 되고 ATP와 NADPH를 통해서 칼빈 회로가 돌게 되면은 대기 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CO2를 고정하죠. 그렇죠? CO2를 고정하고 우리 공부했던 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3PG가 환원된다. 뭐로 환원되느냐? PGAL로 환원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RUBP라고 하는 게 다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켈빈 회로가 돌게 되면 결국 두 분자의 PGAL이 여기 보면 제가 탄소 썼어요. 그렇죠? 예, 3탄소짜리 두 개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과당 2인산, 과당 6인산, 그다음에 포도당 6인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도당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광합성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되면 빛에서 보세요. 빛에서 ATP나 NADP 형태로 또 에너지가 이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고 얘가 다시 이제 그 켈빈 회로를 돌게 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화학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왼쪽 반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광합성이고 그러면 광합성 결과 발생된 산물들을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광합성 결과 발생된 산물들은 뭐냐면 지금 포도당, 산소, 그리고 NADPH, ATP. 그럼 ATP하고 NADPH는 진짜 이제 암반응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나오는 이제 산소와 포도당은 다시 이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디로 이동하냐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세포질에서 일어나서 얘가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을 하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들어가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들어간 애가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다시 이제 변환됩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은 3탄소 화합물이고 아세틸코에인은 2탄소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뭐가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탈탄산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그리고 물론 이제 NADH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만들어지죠, 그렇죠? NAD가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코에가 이제 TCA 회로로 돌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애가 누구냐? 옥살 아세트산이다. 이 옥살 아세트산이 이탄소 화합물인 아세틸코에하고 만나서 이제 시트르산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TCA 회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시트르산 회로다.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TCA 회로를 돌고 나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뭐냐면 NADH와 FADH2가 만들어져서 이 두 개의 물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막으로 이동을 해서 이 역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산화되는 거죠. 여기서 산화된다. 얘도 산화된다. 그럼 이 FADH가 산화돼서 나온 그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따라 이동하고 NADH도 마찬가지로 전자 전달계를 따라서 전자가 이동해.
그럼 여기서도 또 뭐가 일어나요? 수소이온의 펌핑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냐?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능동수송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펌핑되고 이 수소이온이 다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이동되면서 ATP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바로 산화적 인산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선생님하고 잠깐 봤지만 TCA 회로에서도 기질 수준 인산화로 이게 두 개의 ATP 해당 과정도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기질 수준 인산화 EATP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ATP가 산화적 인산화로 ATP가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전자가 이동돼 온 것이 누구랑 결합하냐면 산소하고 결합한다. 이 산소가 바로 뭐가 되냐면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된다. 이 최종 전자 수용체가 전자와 수소이온을 만나서 물을 다시 만들게 되고 이 물은 다시 엽록체로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해하시면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머리에 잘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거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해당 과정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각각 EATP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로 28개 ATP.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산화 관련돼서도 예전에 가끔씩 이렇게 묻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질대사 종류, 광합성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안에도 이제 이화작용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어디서 있으라. 명반응에서 진행된 순환적, 비순환적도 요것도 이제 ATP가 만들어지니까 요건 이제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얘가 어쨌든 암반응에 이용이 돼서 결국 포도당을 만드는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더 높아지는 동화작용이라고 전체 보고요. 세포호흡에서의 이화작용은 우리 공부했었죠,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다 한번 그거를 그려보면 세포호흡의 호흡 기질이 뭐였었죠? 그렇죠? 포도당이었죠, 그렇죠? 포도당이다. 이 포도당이 뭐가 돼요? 해당 과정에서 과당 2인산이 되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얘가 이제 ATP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ATP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 되고 다 돼서 제일 마지막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도 보면 뭐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지만 동화작용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보시고요. 장소, 광합성의 장소는 틸라코이드하고 스트로마죠. 그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틸라코이드에서는 명반응, 스트로마에서는 켈빈 회로 암반응, 세포호흡에서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당 과정,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질에서 피루부산이 산화하고 TCA 회로, 내막에서는 그렇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되는 거고. 에너지 전환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ATP라고 하는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고. 마지막에 고에너지 전자와 결합하는 조효소. 여러분들 이거 우리 효소한테 배웠는데 조효소의 기능 중은 주로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분자량이 작고 열이나 pH에 강하고 그죠? 이런 것들 공부했었죠. 그리고 주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수소 운반자란 말이에요. 운반자. 네.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조효소 NADP 플러스가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조효소로 작용을 하는 거고, 세포호흡에서는 NAD 플러스나 FAD가 수소 운반자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세포호흡과 광합성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뭐냐면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ATP 합성의 과정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기질 수준, 그렇죠? 산화적 인산화, 광인산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우리 엽록체는 우리가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걸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장소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으냐라고 하면 요 ATP 합성 효소의 이 생긴 모양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생긴 모양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마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은 이제 틸라코이드 내부.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 머리 쪽 있는 쪽이 기질 쪽. 그리고 앞쪽은 막사의 공간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다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건 틸라코이드 하나를 지금 그린 거예요. 틸라코이드 안에 이제 단백질 복합체 관계들이 이렇게 있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전달계 있고 관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ATP 합성 요소. 물론 이게 여기만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전자전달계, 관계, ATP 합성 요소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주름을 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하나의 막을 더 그려. 그럼 얘는 뭐냐면 이쪽은 외막, 여기는 내막. 여기 뭐가 있냐면 각종 이제 그 효소들이 있으면서 전자전달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물론 이쪽에도 이제 또 그리면은 효소들이 이렇게 있고 ATP 합성 요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ATP 합성 요소만 한번 우리 색깔 구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그러면 관계 2 다시 정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관계 2는 P 얼마라 그랬죠? 680짜리예요. 관계 1은 P 700이고 자, 그 다음에 관계 2에서 전자를 이렇게 주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관계 2에서 전자가 방출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산화됐잖아요. 산화됐는데 물의 광분해로 형성된 이 전자가 관계 2를 환원시켜줍니다. 관계 2에서 나간 이 전자는 전자전달계를 따라 이동하다가 수소를 펌핑한다 그랬어요. 수소를 펌핑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자,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펌핑을 해요.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자, 위에다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이 안쪽으로 수소 이온이, 여기서 이 안쪽으로 수소 이온이. 그럼 빛을 계속 받아서 명반응이 진행되면은 이 틸라코이드의 내부의 수소 이온의 농도는 높아진다. pH는 낮아질 거다. 그러면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안팎으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돼서 여기서 형성된 이 농도 기울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ATP 합성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그쵸? 스트로마로. 스트로마로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전달돼서 이제 관계 1로 가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관계 1도 빛을 받았어. 빛을 받아가지고 얘도 전자를 빵 하고 방출한단 말이에요. 전자를 방출해. 그럼 얘는 산화됐어요. 근데 관계 2에서 방출된 애가 관계 1을 환원시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가 만나냐면 NADP 플러스의 그 환원 효소라고 하는 애랑 만나서
최종으로 NADPH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최종 우리가 전자 수용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ATP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여기 NADH 탈수소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얘네들은 다 TCA 회로에서 빠져나온 거, 그리고 얘는 일부는 어디서? 해당에서 빠져나오네. 그쵸? 해당에서 만들어.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산화되면서 NADH가 산화되면서 나온 전자가 이제 방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수소연이 펌핑되고, FADH2에서도 산화돼서 나온 그 전자가 또 여기를 전자전달계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소가 펌핑이 되고.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여기가 수소이온 농도가 기울기가 높아진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여기 이제 내막에다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수소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막사의 공간으로 막사의 공간으로. 그래서 이 들어간 애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자 전달되다가 누구랑 만나냐? 산소하고 만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뭐예요?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막사의 공간에서 어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화학 삼투가 일어나면서 ATP를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두 개가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에너지를 그렇게 얻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심화 교육 과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둘 다 이제 뭐였어요? 독립적으로 살던 생명체였단 말이죠. 독립적으로 살던 생명체였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어떤 애가?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이 그렇고, 이제 엽록체는 이제 우리가 남조류라고 남세균이라고 하는 독립 광합성 세균이에요. 광합성 세균이 이제 숙주세포 내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들이 원래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 복제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자기 복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들 스스로 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거, 그지?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기 안에? 리보솜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죠? 리보솜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 이제 막 구조가 이제 두 개 다 이중막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중막 구조. 그런 특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에너지하고 관련된 거. 에너지가 왜 중요하냐?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개체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 그 에너지를 생명체가 이용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는 알아야 될 생명과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한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질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인산화 종류를 얘기해 보래요. 미토콘드리아의 인산화 종류. 여기서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산화적 인산화 쓰면 돼요. 그렇죠? 산화적 인산화 쓰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에서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모두 있어요. TCA 회로 기질 수준, 요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엽록체의 인산화는 뭐냐? 광인산화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물이 광분해 되면서 결국 ATP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일어나는 장소 얘기했네요. 일어나는 장소.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장소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의 미토콘드리아 내막. 우리 내막을 특별히 이제 주름진 구조니까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크리스타다. 있고, 엽록체는 어디서 일어나죠? 얘는 틸라코이드 막.
예, 됐습니다. 전자 공유체. 누가 전자를 주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위에 여기서 썼어요. 그죠? NADH 그리고 FADH. 예. 요 이제 NAD가 뭔지 FAD가 뭔지도 여러분들 좀 알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예, 요거 이제 구조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나중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 전자 공유체는 뭐예요? 누가 전자를 제일 처음 줬어요? 물이죠, 물. H2. 다릅니다. 예, 그죠? 그럼 최종 전자 수용체래요. 최종적으로 전자를 누가 받냐? 그럼 얘는 누가 받는다? 산소. 이렇게 받게 되고, 얘는 최종 전자를 누가 받아요? 그렇죠. 조요소인 NADP 플러스가 받게 된다. 그렇죠? 전자 수용체에 의한 생성물. 그래서 뭐가 생성되냐? 전자 수용체. 얘가 결국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죠. 물. 얘는 뭐가 되냐? 엽록체에서는 NADPH가 된다. 네. 마지막에 전자 전달 과정에서 이동 방향 물어보는 거예요. 양성자 수소 이온 이동 방향. 어디에서 어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어디로? 막사이 공간으로 능동 수송된다 그랬어요. 능동 수송. 엽록체는 어디에서 어디로? 스트로마. 그렇지? 스트로마에서 어디로? 틸라코이드. 그렇죠? 내막으로. 얘 역시 마찬가지로 능동 수송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이제 숙지해서 머릿속으로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하고 그러면 오늘 6번째 광합성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식물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금방 눈에 띌 거예요. 그죠? 뭐가 뭐냐?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 물이 보이네요. 물. 그쵸? 물이 보입니다. 조효소가 NADP가 보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ATP가 합성되는 게 보이고, 그래서 가가 뭐다? 그죠? 가가 엽록체다. 엽록체. 자, 두 번째 나는 NADPH가 보이고, 그 다음에 ATP도 만들어지는데 여기 산소가 보이네. 산소. 2분의 1 O2 산소 만들어지고 전자가 이동된다. 이게 보였어요. 그럼 얘는 어디예요? 이제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고 ATP 만들어지는데 장소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지, 뭐 그렇지? 수소가 여기는 어디다? 틸라코이드 내부. 여기는 어디? 스트로마.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NADPH하고 이제 ATP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켈빈 회로. 이렇게 가죠, 그쵸? 예. 여기서 NADH 또 여긴 또 안 써놨네. FADH는 안 써놨지만 얘는 어디서 온 거니? TCA 또 일부는 해당 이런 데서 온 거지,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P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 여기는 이제 낮아. 그럼 여기는 어디? 막사이 공간. 막사이 공간. 여기는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이렇게 됐다. 자, 그럼 문제 풀읍시다. 가와 나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같다. 가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 나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 같으냐? 같지 않다. 내가 버리겠다. 이거죠? 가와 나에서 모두 화학산투에 의한 ATP가 합성이 일어나냐? 그랬어요. 가에서는 뭐예요? 이건 광인산화지, 그치? 광인산화. 얘는 나는 산화적 인산화. 모두 이제 화학산투에 의해서 ATP 합성이 일어납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가와 나에서 모두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수소이온이 이동할 때 ATP가 소모되냐? 아니지. 이거는 ATP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확산 현상으로 이래 된다. ATP 소모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간단하게 우리 하나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